고무야담, 먼지 쌓인 조선 호적대장 문서가 있다. 붓글씨로 적힌 이전 두 글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규장각 서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 향토 자료관에 먼지 쌓인 서랍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도 닿지 않는 보관함 깊숙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호적대장 위에 손가락이 두 글자를 짚는다. 이전. 비옥이 나이 38. 이전. 비분이 나이 9. 이전.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짐을 옮기듯, 가구를 옮기듯, 사람이 옮겨졌다는 말. 조선 양반이 촛불 아래 문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 아무렇지 않은 표정.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날 저녁 밥을 먹었을 겁니다. 잠도 잘 잤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으니까. 설이 내린 새벽 마당. 열린 문 앞에 작은 아이의 실루엣.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문서가 작성된 날, 그 집 마당에서는 9살 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끌려가면서 아버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뛰어올 수 없었으니까. 닫히는 무거운 나무 문. 문틈 사이로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 실루엣이 사라지는 순간 아이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이름만 남겼습니다. 그 이름들이 서로를 얼마나 불렀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되지 않은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마을 전경. 양반집과 행랑채가 함께 보이는 풍경. 이른 아침.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우리는 이 단어를 압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신분제 사회. 상민, 천민. 노비는 매매가 가능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아십니까? 10명의 사람이 길을 걷는 장면. 그중 서너 명이 노비 복색, 나머지는 상민과 양반. 조선시대 거리. 조선 후기 일부 지역 호적 연구에 따르면 노비 인구는 전체의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10명이 길을 걷고 있으면 그중 서너 명, 많게는 5명이 노비였습니다. 그 사람들 각각에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옆에 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든 찢길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빚 한 번으로, 주인이 죽으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냥 주인 마음으로. 호적대장 페이지. 여러 이름들 옆에 이전 글자가 반복해서 적혀 있는 클로즈업. 노비 가족이 찢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호적 기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집 노비 기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이름 옆에만 이전, 자식들은 남겨지고 또는 자식들만 이전으로 기록되고 부모는 남겨지고 그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겁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특별히 기록할 것도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이 너무 흔해서
기록할 가치도 없는 것이 됐습니다. 흔한 슬픔이 덜 슬픈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수없이 많은 이산 중 하나입니다. 딱 하나, 막동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막동이라는 사람. 촛불 아래 나무를 대패질하는 막동의 손 클로즈업. 나무 껍질이 말려나오는 장면. 막동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이 좋다고. 목수 노비였습니다. 대패질을 하면 나무가 울었습니다. 정으로 나무를 쪼갤 때 그 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무데나 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고 싶은 결을 정확히 찾아서 거기 대고 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인집 사랑채 기둥을 세울 때 막동이 깎은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틀어지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장부를 끼우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짝을 달면 딱 맞았습니다. 10번을 여닫아도 뻑뻑하거나 헐겁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작은 나무말을 깎고 있는 장면. 따뜻한 촛불빛. 옆에 잠든 어린 쇠돌. 그 손으로 막동은 일이 아닌 것도 만들었습니다. 쇠돌이 3살 때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밤 막동은 혼자 작업장에 앉아서 작은 나무 말을 깎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손이 쉬지 못해서, 기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른 것으로는 몰라서, 다음 날 아침 쇠돌이 그 말을 봤을 때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막동은 그 눈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분이의 작은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다리 길이가 딱 맞게. 분이가 앉으면 밥상이 딱 가슴 높이가 되게. 오기가 바느질할 때 쓰는 실패도 만들었습니다. 실이 잘 풀리게 홈을 파고 손에 잡기 편하게 허리를 살짝 오목하게 깎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만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좁은 행랑채에 옹기종기 앉아 밥을 먹는 장면. 따뜻하고 소박한 풍경. 노비에게 가족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노비는 감정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또는 어차피 찢길 수 있는 관계이니 다르게 느낄 것이라는 전제. 아닙니다. 막동은 그런 질문에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쇠돌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에 밥상에 앉으면 분이가 옆에 붙었습니다. 밥 먹다가 자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막동의 세상이었습니다. 막동이 처음 오기를 보는 장면. 오기는 등을 보이고 있고 막동은 멀리서 바라보는 구도. 막동이 오기를 처음 본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오기는 18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같은 주인에게 넘어온 노비였습니다. 새로운 노비가 있다는 말을 막동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자기 세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밥을 먹다가 오기를 봤습니다. 오기는 밥을 빠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듯이 새로운 노비가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아직 이 집에서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의 자세. 막동은 그냥 봤습니다. 한 번. 그런데 오기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막동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기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막동은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혼례 허락을 구하는 장면. 낮은 시선으로 올려다보는 구도. 그 후 2계절이 지나고
막동은 주인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오기와 혼례를 올리게 해달라고.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노비는 주인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노비는 주인에게 가서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청하듯. 그리고 주인이 허락한 노비의 결혼에는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막동과 오기가 사랑해서 가족이 됐을 때 그들은 동시에 주인에게 미래의 재산을 헌납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자랐으니 그래도 청을 올렸습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행랑채 앞마당. 막동과 오기가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 저녁 노을빛.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막동과 오기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행랑채 한 칸을 받았습니다. 좁았습니다.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그러나 막동은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어린 분이, 따뜻하고 고요한 밤 풍경. 오기는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실밥 하나 없이 곱게 마무리된 솜씨를 보고 주인댁 마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솜씨 덕에 오기는 밭일 대신 안채 바느질을 맡았습니다. 노비 신분에서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기에게 바느질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쇠돌의 낡은 저고리에 새깃을 달 때, 분이의 치맛단을 고쳐줄 때, 막동의 무릎해진 바지를 꿰맬 때, 그것이 오기에게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걱정한다는 말, 내가 내 사람이라는 말, 그 말들을 오기는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늘로 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9살이었지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엄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바늘 소리가 분이에게는 자장가였습니다. 쇠돌이 삐뚤빼뚤한 나무 인형을 건네주는 장면. 분이의 보조개가 보이는 웃는 얼굴. 쇠돌은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의 손을 닮았습니다. 크고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막동이 그것을 보며 한 번은 말했습니다. 저녁 밥을 먹다가 아무 맥락 없이 이 녀석 나무 다루는 손이다. 쇠돌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같다는 뜻이니까,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노비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 분이는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오기를 꼭 닮았습니다. 눈이 크고 손이 작았습니다. 웃을 때 한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막동은 그 보조개가 나오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일하다가도 분이 웃는 소리가 들리면 잠깐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분이는 오빠 쇠돌을 졸랐습니다. 나무 인형 만들어 달라고. 쇠돌은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했습니다. 쇠돌은 결국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인형이었습니다. 팔 길이가 달랐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잤습니다. 이 네 사람이 사는 곳은 행랑채 한 칸이었습니다. 10평이 안 됐습니다. 좁았습니다.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막동의 작업 도구가 방 한 켠을 차지했습니다. 오기의 바느질 도구가 또 한 켠이었습니다. 쇠돌이 누우면 분이 발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넷이 있었습니다. 넷이 있으면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세상이 갈라지던 날 아침, 설이 내린 새벽 마당, 장작을 패는 막동과 옆에서 돕는 쇠돌, 차갑고 고요한 이른 아침,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렸습니다. 마당의 풀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막동은 이른 새벽부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쇠돌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도끼를 들어 내려치면 설이 낀 공기 속에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탁, 탁.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오기가 밥을 지었습니다. 행랑채 안에서 연기가 피었습니다. 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쇠돌이 멀리서 바라보는 구도, 주인댁 말음이 나왔습니다. 막동아. 막동이 도끼를 내렸습니다. 나리께서 부르신다. 막동이 손을 털었습니다. 쇠돌을 한번 봤습니다. 쇠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쇠돌은 마당에 남았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혔습니다. 쇠돌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탁, 탁. 아버지가 없으니 혼자 하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막동이 나왔습니다. 쇠돌은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를 쇠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막동이 늘 짓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쇠돌한테서 도끼를 가져갔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평소보다 세게 팼습니다. 쇠돌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묻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인이 막동에게 한 말은 짧았습니다. 빚이 생겼다. 오기와 분이를 한양 서시댁으로 보내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난다. 그게 다였습니다. 막동의 세상이 갈라지는데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평온한 표정, 나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 주인 양반에 대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 기준으로는. 명절에 노비들에게 음식을 내렸습니다. 막동이 기둥을 세우면 칭찬했습니다. 오기 바느질 솜씨를 두고 마님과 좋은 솜씨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에서 인심 좋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빚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노비는 재산이었습니다. 빚을 갚는데 재산을 쓰는 것은 그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있는 노비 매매 문서들을 보면 노비 한 명의 가격이 쌀 20석에서 30석 사이로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보다는 쌌습니다. 오기와 분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문서 한 장에 적혔습니다. 이전 나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망해야 합니까? 시대를 원망해야 합니다. 그 당연함을 원망해야 합니다. 마름에게 소식을 듣는 오기, 멍하니 서 있는 뒷모습, 행랑채 앞마당, 달빛. 그날 저녁 마름이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오기와 분이 둘이서, 오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이 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녁 다 됐어? 오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보조개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웃고 있는 분이를, 소리 없이 우는 오기, 영문을 모르는 분이가 어머니 등을 두드리는 장면. 오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이가 놀라서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오기는 분이를 안았습니다. 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것들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날 밤 막동과 오기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쇠돌은 들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죽인 울음이었습니다. 분이가 깨면 안 됐으니까. 분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는 척했습니다. 어른들이 슬플 때 자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9살 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자라면서 몸이 기억한 규칙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슬픔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은 어른들의 것이다. 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을 잡았습니다. 잠든 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오기. 촛불 하나. 눈물이 머리카락 위로 떨어지는 장면. 그날 밤 오기는 분이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분이가 잠든 후에도 빗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올 한 올. 끝없이. 이 머리를 내일 이후로는 빗겨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침을 챙겨줄 수 없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기침을 하면 등을 두드려 줄 수 없습니다. 울면 옆에 있어 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빗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이의 머리카락에 오기는 소매로 닦았습니다. 분이가 모르게 두 사람의 뒷모습, 차갑고 선명한 별빛, 막동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쇠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밤이라 별이 선명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차가움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오래 하늘을 봤습니다. 쇠돌아, 예, 아버지. 네 동생 잘 있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 그날 밤을 버틸 수 없었으니까. 쇠돌이 말했습니다. 잘 있을 겁니다. 막동이 쇠돌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이 한양에서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막동은 했습니다. 분이도 저 별을 보겠지. 그것만이라도 같은 것이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떠나는 날 아침. 새벽. 촛불 아래 혼자 짐을 싸는 오기. 작은 보자기 위에 바늘과 실을 놓는 장면. 오기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짐을 쌌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옷 몇 벌, 쇠돌이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나무 인형, 그리고 바늘과 실. 바늘과 실은 오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 짐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늘이 있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이 끊어지면 이어붙이듯 어떤 것이 끊어져도 이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새벽 작업장.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작은 나무 패를 깎는 막동. 손이 나무 위에서 움직이는 클로즈업. 막동은 새벽에 혼자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나무 조각을 들었습니다. 불빛이 없었습니다. 달빛만으로 작업했습니다. 손이 나무를 알고 있었으니까 눈 없이도 손이 갔습니다. 작은 패를 하나 깎았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패. 그 패에 칼끝으로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분이. 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지. 아버지가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겠지. 막동은 그 패를 분이의 짐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이 됐습니다. 분이를 깨웠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막동을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나는지 잠에서 덜 깬 분이는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막동은 그 보조개를 봤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분이야, 밥 먹자. 분이가 막동에게 달려들어 안기는 장면. 막동이 눈을 감고 꽉 안고 있는 뒷모습. 낯선 사람들이 멀리 서 있는 구도. 마름이 왔습니다. 한양 서시댁 사람도 함께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 쇠돌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울었던 이유를, 아버지와 오빠가 별을 보며 앉아 있었던 이유를. 분이가 막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안 갈래. 막동이 분이를 안았습니다. 꽉. 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말을 하려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것을 분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 분이야. 왜요? 왜 나만요? 아버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정한 것을 어길 수 없다는 말을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마름이 재촉했습니다. 시간 됐다. 막동이 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막동의 눈도 빨갰습니다. 그러나 둘 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마주 잡힌 순간 마지막으로 오기는 막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 손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막동은 평생 기억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분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드는 장면.
막동이 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임. 그들이 걸어나갔습니다. 오기가 먼저, 분이가 뒤따라 막동이 섰습니다. 쇠돌이 옆에 섰습니다. 뛰어가서 잡고 싶었습니다. 막동도 쇠돌도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을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의 몸은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것들이 발을 묶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동과 쇠돌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란히 서리가 내린 마당 위에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햇살 안에 서 있었습니다. 막동의 눈이 분이와 마주쳤습니다. 막동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가 녹는 마당. 아침 햇살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쓸쓸한 장면. 막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쇠돌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올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서리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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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진 사람들. 아침 막동이 눈을 뜨는 순간 옆자리가 비어있는 행랑채 내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보는 막동. 이후의 삶은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막동은 여전히 나무를 깎았습니다. 쇠돌은 여전히 심부름을 띄었습니다. 밥은 다른 노비가 차렸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해는 뜨고 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막동은 눈을 뜨면 잠깐 멍했습니다. 한 박자, 그 한 박자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기의 소리를, 밥 먹으라는 소리, 쇠돌 일어나라는 소리, 분이가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소리,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아, 없구나. 그 한 박자가 매일 아침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인간의 몸은 그렇게 잔인합니다. 이미 없는 것을 매일 아침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억이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상처가 됩니다. 막동과 쇠돌 둘이서 밥을 먹는 장면. 밥상 한쪽 빈자리가 보이는 구도. 무겁고 조용한 분위기. 저녁밥을 먹을 때 막동은 밥상 한쪽을 봤습니다. 분이가 앉던 자리, 오기가 앉던 자리,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있다가 없어진 자리는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앉았는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그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없는데 보였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혼자 앉아 삐뚤빼뚤한 나무 인형을 손에 쥐고 있는 쇠돌. 어두운 방 안. 달빛만 들어오는 창문. 쇠돌은 14살이었습니다. 어른처럼 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특히 아버지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14살이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밤에 다른 노비들이 잠든 뒤 쇠돌은 작은 나무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이에게 줬던 것과 똑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떠난 후에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찬가지로 삐뚤빼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 길이가 달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분이가 가진 것과 똑같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분이가 조금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같은 것을 쥐고 있으니까 분이도 지금 이 인형을 안고 있을 것이니까 쇠돌은 가끔 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소리 없이 분이야, 거기는 어떠냐? 밥은 먹고 있냐? 추운 날에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냐? 무서운 사람은 없냐? 잠은 자고 있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쇠돌은 계속 물었습니다. 매일 밤 대답이 없어도 묻는 것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오기 분이 두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패 2개, 대패와 연장들 사이에 놓인 클로즈업. 분이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쇠돌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장 한켠에 작은 나무패 2개를 두는 것을. 오기, 분이 두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봤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한 번 봤습니다. 쇠돌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왜 만드세요? 막동이 말했습니다. 잊으면 안 되니까. 잊히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안에 아버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겠다. 기억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것만큼은 하겠다. 이 이름들을 내 눈앞에 두겠다. 매일 보겠다.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쇠돌은 그 대답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한양의 분이와 오기, 낯선 집 행랑채 안에 혼자 앉아 나무 인형을 가슴에 안고 있는 분이, 어둡고 낯선 공간, 작고 외로운 아이. 분이는 한양의 서시댁 행랑채에서 살게 됐습니다. 넓은 집이었습니다. 고향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당도 넓었습니다. 기둥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분이에게 그 넓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첫날 밤 분이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뒤척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늘을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낯선 집에 낯선 정적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집이 시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없어서였습니다. 인간에게 익숙한 소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이는 보자기에서 나무 인형을 꺼냈습니다. 쇠돌이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인형.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나무패를 손가락으로 짚는 장면. 분이 2글자. 그날 밤 분이는 보자기 안에서 작은 나무패를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손으로 더듬었을 때 무언가 새겨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이 아버지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새벽에 혼자 작업장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분이는 그 패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닿았던 자리를. 그날 이후 분이는 그 패를 목에 걸었습니다. 옷 안에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목에 걸려있는 아버지. 이를 악물고 바느질하는 오기. 표정이 단단하고 강하다. 옆에 졸고 있는 분이. 오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새 주인 집에서 오기는 처음부터 일을 잘해야 했습니다. 눈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쓸모없는 노비가 되면 분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분이가 어디로 팔릴지 모릅니다. 오기가 이 집에서 인정받아야 분이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안채 마님의 옷을 꿰맸습니다. 솜씨가 좋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오기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오기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분이를 지킬 수 있다고. 밤에 분이가 잠들면 오기는 막동의 낡은 옷가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떠나올 때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막동의 옷이었습니다. 막동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냄새가 희미해졌습니다. 오기는 그 희미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꺼내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더 빨리 사라질까봐. 오기는 그 옷을 들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기운 옷이었습니다. 더 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는 동안 막동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기가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세월이 흐른 작업장. 머리에 흰 것이 섞인 막동과 어깨가 넓어진 쇠돌이 나란히 대패질하는 장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쇠돌이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옆에서 나무를 깎는 손이 아버지와 점점 닮아갔습니다. 분이가 한양으로 간 지 3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마름이 막동에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한마디 던지듯이. 야, 막동아. 한양 서시댁 아는 사람 만났다. 네 마누라 거기서 바느질 솜씨로 이름났다던데. 딸년도 건강하다더라. 그게 다였습니다. 마름은 이미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지나쳐 갔습니다. 막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깎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나무를 깎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녁에 쇠돌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메 잘 있단다. 분이도. 쇠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잘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 슬플 수 있다는 것을 막동은 몰랐습니다. 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보고 싶다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잘 있다는 것과 보고 싶다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쇠돌이 스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대패질을 하다가 쇠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분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동이 대패질을 멈췄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양 장터. 사람 많고 시끄러운 풍경 속에서 혼자 걷는 쇠돌. 어딘가를 찾는 듯한 눈빛. 분이가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쇠돌이 22살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주인의 심부름으로 한양에 갔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도시였습니다. 크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쇠돌은 그 속에서 걸었습니다. 어딘가 이 도시 안에 분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분이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장터를 돌았습니다.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돌아가려던 참에 장터 한켠에서 쇠돌은 멈췄습니다. 분이의 뒷모습, 쇠돌이 굳어서 바라보는 장면, 주변 사람들은 흐릿하게 어느 집 노비 여자가 주인 댁 심부름을 나와 있었습니다. 20살쯤 됐을까? 등을 보이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조금 어정쩡하게,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그 걸음, 쇠돌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한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쇠돌과 분이가 서로를 보며 굳어있는 장면, 그리고 분이가 소리내어 우는 장면. 5년 만에 재회. 분이도 쇠돌을 봤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분이야. 분이가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5년 동안 소리 없이 울어온 몸이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쇠돌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쇠돌이 말했습니다. 잘 계셔. 매일 누나 이름 새긴 패 보고 계셔. 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도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아버지가 만들어준 패 봐요. 목에 걸고 다녀요. 쇠돌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장터 한켠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쇠돌과 분이. 다 자란 남매. 따뜻하지만 슬픈 분위기. 둘은 장터 한켠에 앉아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분이의 삶을 들었습니다. 새 주인 집이 나쁘지는 않다고. 어머니가 바느질 솜씨로 인정받아서 많이 혼나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보고 싶다고. 매일. 쇠돌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돌아가야 했습니다. 분이가 쇠돌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해줘요. 잘 있다고. 어머니도 잘 계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쇠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쇠돌이 말했습니다. 나도 전할게. 아버지도 나도 보고 싶다고.
분이의 뒷모습,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 장면, 조금 어정쩡한 그 걸음걸이, 쇠돌이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구도. 분이가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쇠돌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어정쩡하게,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그게 분이의 걸음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쇠돌은 그 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작업장. 쇠돌의 말을 듣고 눈을 감은 채 눈물 흘리는 막동. 쇠돌이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장면. 집에 돌아온 쇠돌이 막동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터에서 분이 봤습니다. 막동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대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쇠돌을 돌아봤습니다. 잘 있더냐? 예, 잘 있습니다. 엄에도 잘 계신데요.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쇠돌이 말했습니다. 분이가 전하라고 했습니다.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막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쇠돌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평생 소리 없이 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쇠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막동이 말했습니다. 오래 있다가 고맙다 쇠돌아. 늙은 막동의 손 클로즈업.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깎는 장면. 손이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막동의 손이 느려지기 시작한 것은 50이 넘어서였습니다. 대패질을 하면 예전만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끼울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막동은 그것이 서러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직 있었습니다. 분이를 위한 반짓고리, 오기가 쓸 수 있는 바느질함. 이 두 가지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쇠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들겠습니다. 막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 촛불 아래 반짓고리를 완성하는 막동. 뚜껑 안쪽 바닥에 두 이름을 새기는 장면. 집중된 표정.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막동은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손이 느린 만큼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작은 반짓고리였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안에 작은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실을 색깔별로 놓을 수 있게 바늘을 꽂을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막동은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반짓고리 안쪽 바닥에 막동은 글자를 새겼습니다. 오기, 분이, 두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뚜껑을 열어야 보이는 곳에. 그것이 막동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을 두 이름에 새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양 장터. 쇠돌이 분이에게 반짓고리를 건네는 장면. 분이가 그것을 받아 뚜껑을 여는 순간 쇠돌은 그 반짓고리를 들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분이는 이제 25이었습니다. 쇠돌이 반짓고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었다. 어매한테 전해드려라. 분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나무결이 고왔습니다.
뚜껑이 딱 맞았습니다. 분이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두 이름을 봤습니다. 오기, 분이. 반지꼬리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우는 분이 클로즈업. 손이 떨리는 장면.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새긴 거야? 응. 분이는 반지꼬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는데 그래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리 죽이고 울어온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살부터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고요? 응. 손이 좀 느려지셨지만 잘 계셔. 보고 싶다고 전해줘. 많이. 알겠어. 쇠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매도 많이 보고 싶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반지꼬리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이의 혼례날. 오기가 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장면. 눈이 빨개진 오기. 분이가 오기의 손을 잡는 순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분이는 한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 노비 총각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혼례날 분이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오빠가 없어서, 이 좋은 날을 가족이 함께 볼 수 없어서 오기는 그날 분이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한 올 한 올, 천천히. 그러나 오기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빗질을 하면서 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기의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꽉.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막동 사망. 단 4글자만 적힌 페이지. 막동은 6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적대장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노막동 사망. 그게 다입니다. 그가 어떤 손을 가졌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침마다 한 박자 동안 없어진 소리를 기다렸다는 것, 매일 밤 뒷마당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 작업장 한켠에 두 이름을 새긴 패를 두고 매일 봤다는 것, 늙어서 손이 떨려도 직접 반지꼬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작업장에 혼자 앉은 쇠돌, 오기 분이 두 이름패를 두 손에 쥐고 있는 장면, 촛불 하나, 쇠돌은 아버지가 죽은 날 밤 작업장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 아버지의 연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패, 정, 끌, 하나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한켠에서 2개의 이름패를 찾았습니다. 오기, 분이, 막동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쇠돌은 그것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나무가 아직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오기와 분이가 함께 반지꼬리를 열어 두 이름을 짚는 장면, 오기가 소리내어 우는 장면, 분이가 어머니를 안는 장면, 소식은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오기는 그날 안채 바느질 방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막동의 낡은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냄새도 없었습니다. 천이 너무 낡아서 실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머니 옆에서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기, 분이. 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없이 아버지가 우리 이름 새겨놨어요. 오기가 그것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새긴 이름을. 그때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분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밤이 깊도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기록되지 않은 것들. 먼지 쌓인 호적 대장들이 가득한 서고. 그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장면. 기록과 침묵 사이. 조선의 호적 대장 안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막동, 오기, 쇠돌, 분이. 이 이름들은 오늘 제가 만든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조선의 호적 기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집 노비 기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이름만 이전, 자식들은 남겨지고 또는 자식들만 이전으로 기록되고 부모는 남겨지고 그 기록이 작성된 날 그 집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봤는지, 아버지가 손을 들었는지,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었는지, 기록은 그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설이 내린 새벽 마당, 닫힌 문, 그 앞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마당. 그러나 그 공간이 가득 차 보이는 장면. 막동은 매일 작업장에 앉아서 두 이름이 새겨진 패를 봤을 것입니다. 분이는 매일 목에 걸린 패를 손으로 쥐었을 것입니다. 오기는 낡은 옷가지를 간직하면서 바늘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쇠돌은 밤마다 보이지 않는 동생에게 소리 없이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진짜였는데 막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무를 깎았습니다. 두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오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분이를 지켰습니다. 쇠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린 패를 쥐었습니다. 반지꼬리를 간직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서로를 잊지 않는 것.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막동은 그 말을 나무에 새겼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오기는 그 말을 바늘로 했습니다. 입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거든 또는 전화기를 들거든 그냥 한번 말하십시오.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노비 이산의 기록, 호적 대장의 이전 문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막동,
오기, 쇠돌, 분이의 구체적인 삶과 감정은 이름 없이 사라진 그들을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목야담이었습니다.